장사는 잘 됩니다. 매출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없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왜 통장에는 남는 게 없죠?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매달 돈이 쪼들려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라고 하면서 넘기시나요? 안 됩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익과 현금 흐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요.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흑자, 돈은 벌었는데 도산, 망한 상황이라는 거죠. 손익계산서상에 이익은 있죠. 숫자는 찍혀 있는데 실제로 그 숫자 그대로 통장에 현금으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죠. 거래처 대금 못 주고 세금 못 내고 급여 못 주고 결국 사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매출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현금 흐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먼저 손익계산서만 좀 볼게요. 갑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출이 200억입니다. 비용은 100억이에요. 그럼 이익은 얼마죠? 100억이겠죠. 네, 좋아 보입니다. 반면 을은 매출이 60억이고요. 비용은 50억입니다. 이익은 당연히 10억이겠죠. 자, 이것만 보면 누가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갑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보면 갑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좀 볼게요. 갑은 1월 1일에 보유한 현금이 50억이 있었어요. 2월 2일에 상품을 100억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 대금은 4월 1일에 줘야 돼요. 3월 3일에 상품을 팔아서 200억 매출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이라서 4월 30일 날 입금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시나요? 현금 50억이 있는 상황에 100억 원어치 외상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200억 매출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외상 매입금 100억을 갚고 이익 100억이 남기면 끝나는 건데 돈 들어올 날보다 돈 나갈 날이 먼저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내 돈은 현재 얼마 있어요? 50억 있죠. 외상 매입금은 100억인데. 자, 외상 매입 자금 못 메꾸죠. 이런 상황이면. 매출 200억은 났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도산 나는 거죠. 반대로 을을 볼게요. 을은 장부상으로 보면 매출도 적고 이익도 작아요. 매출 60억에 비용 50억에 이익 10억이니까 값보다는 훨씬 작죠. 그런데 을은 외상 매입으로 가져온 상품이 50억 원어치고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기 전에 외상 매입 자금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메꿔지는 상황이죠. 현금 있는 것만큼 샀으니까요. 현금 흐름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손익계산서만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더 큰 이익을 냈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전사의 심장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도전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성향 이 비율이 도전 4, 안전 6 정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대기업, 중견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실 텐데요. 제가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 매출 1억이 났어요. 음식점에서 월 1억이면 상당하죠. 재료비, 인건비, 월세,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다 빼고 장부상으로 1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 달에 얼마 버셨어요? 1,000만 원 버셨죠. 장부상으로는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카드 매출은 바로 들어오지 않죠. 보통 3영업일 뒤에 순차적으로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자, 배달 앱도 정산 시차가 있죠. 식자재 대금은 근데 먼저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거나. 그런데 직원 월급은 정해져 있고 월세, 부가세, 세금은 다 정해져 있죠. 대출 원리금도 나가야 되고요. 대표님 생활비도 나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돈은 번 것 같은데 실제 통장은 계속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도래되는 거예요. 식당만 그런 게 아니죠. 도소매도 마찬가지예요.
도소매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상품을 먼저 사와야 되잖아요. 아까 갑과 을 같은 상황이에요. 재고가 이제 쌓여 있죠. 판매는 됐는데 카드 정산이 늦고요. 거래처 입금도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매입처 결제일은 다가오죠. 이제 돌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조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먼저 매입을 하고요. 외주비도 먼저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매출 채권이 되고 60일이나 90일 뒤에 그 돈이 정산돼서 들어오겠죠. 통장에 돈이 없는 순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흑자도사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징후가 있어요. 입금보다 지출이 먼저 돌아오거나 세금을 따로 모아두지 않는 구조거나 이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부가세 같은 거 세금 다 따로 빼셔갖고 모아두셔야 됩니다. 재고에 돈이 묶이는 구조라던가 외상 매출이 많다던가 대표자가 재무제표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라던가 특히 많은 대표님들께서 재무제표는 세금 줄이기 위한 용도로만 체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은행, 정책자금 기관, 투자자, 거래처, 지원사업 심사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 배수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환 능력 같은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회계 지식을 모두 알아야 되는 걸까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5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그래도 흑자도산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출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보유 현금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4주 안에 나갈 돈을 따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4주 안에 들어올 돈을 따로 관리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 쓰자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장부에 기입하시면서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날로그로 먼저 해보시고요. 이 아날로그가 조금 나한테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들어올 돈이나 이번 주에 나갈 돈, 다음 주에 들어올 돈과 다음 주에 나갈 돈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적어 놓으셔도 현금 관리가 되니까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일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땐 하시더라도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 한도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연락 주십시오. 림팩스는 기업과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할 때 단순히 정책 자금, 지원 사업 등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디폴트인 거고 이 사업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맞는지 매출 채권 전환 기일이 길어지는 경우에 자금 경색에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또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사업의 외형도 중요한데 내실을 잘 다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흑자도사는 돈을 못 벌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도는 순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갑처럼 이익이 100억씩 나도 현금 부족하면 위험하고요. 을처럼 이익이 볼륨은 작아도 자금 순환이 안정적이면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나 뉴스에서나 보던 흑자도산,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전유물 같았다면 지금은 작게라도 이 흑자도산 경험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잘 기억하셔서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